반갑습니다. 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반크의 박기태입니다. 여러분은 제1기 글로벌 한국관광홍보대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자, 먼저 이 홍보회사 양성에 참여하는 여러분들한테 반크가 어떤 단체인지 한번 해볼까요? 자, 반크는요, 외교관 아니지만 외교활동합니다. 또 우리는 역사관 아니지만 역사를 만드는 활동합니다. 또 우리는 공무원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활동합니다. 또 우리는 국제기구 지원 아니지만 지구촌을 바꾸는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 홍보회사라 보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활동 내용을. 우리가 반크,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임명한 외교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 외국인과 친구가 되어 친구의 나라 대한민국을 알려나갑니다. 우리의 꿈은 20만 사이버 외교관이 5명씩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 100만 명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21세기 독립운동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안창호, 윤봉길, 유관순과 같은 독립운동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 교과서, 백과사전, 웹사이트에 왜곡되어 알려진 한국 역사, 영토, 문화 내용을 시정하는 것 또한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가는 아니지만 역사를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역사가 세계에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한국 관련 자료를 만들어 전 세계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위한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국가 공무원도 아니며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화 외교에 관한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참여해서 우리가 바라는 세계 속의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는 21세기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 동북아의 관문 국가가 되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전 세계 모든 이들과 꿈과 우정을 나누는 매력적인 나라가 되길 꿈꿉니다. 우리는 국제기구 직원은 아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국제기구 유엔에 소속된 직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 침략, 전쟁, 가난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우리가 21세기 지구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세계인들의 대변자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계 인구의 1%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영향력 있는 한국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구촌 시민을 넘어 지구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촌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직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걷고 달리며 행동하고 실천합니다. 우리는 늘 예산, 인력, 조직, 공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모든 상황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일단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1999년 대학생 수업과제에 불과했던 작은 해외 펜팔 사이트였습니다. 우리는 건물 없이도 사이버 외교관 학교, 글로벌 역사외교 아카데미, 사이버 독도 사관학교, 지구촌 촌장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750만 한인 동포와 1억 5천만 한류 팬을 하나로 모으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대한민국과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자 합니다.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한국을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홍보 활동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을 대표하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이 특정 계층이나 인물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크,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자, 우리는 21세기 외교관 아니지만 바로 전 세계 한국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근데 여러분들한테 우리 방크처럼 바로 외교관 타이틀 없지만 100년 전에 공부원과 외교관을 대신해서 한국 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이분들을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의 위대한 선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의병, 그리고 해익특사, 그리고 이대휘, 김교신, 호발 같은 분들이죠. 자, 먼저 여러분들 위대 선배 첫 번째 볼까요? 바로 의병입니다. 여러분, 1907년이죠. 을사늑약 이후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전 세계에 가짜 뉴스를 뿌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침략 합력에 의해서 바로 한국이, 조선이 과거 중국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배하는 거다. 그리고 조선 역사가 없다, 문화가 없다. 그래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배한 거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있다,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뿌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목소리를 전 세계에 올바로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 가짜 뉴스가 퍼지는데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 외신 기자가 조수를 와봤습니다. 그때 일본이 홍보했던 것처럼 가짜 뉴스 다르게 바로 10대 젊은이들이 바로 일본 제국주의에 와서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아니, 일본 제국주의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했을 때, 침략했을 때 조선인은 저항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0대들이, 군인도 아닌데 의병들이 싸우는 모습 본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말합니다. 의병들이. 아니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옳았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놀라운 용기 아닙니까? 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외국 맥킨지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저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자, 여기서 세 가지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의병들한테는 영롱한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리고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바로 100년 전 외교관과 군인이라는 타이틀 없이 평범한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에 주어진 무대에 외국인들한테 외교관 대신해서 당당하게 우리 한국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외국 기자는 너무 감동을 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죠. 자, 근데 이 맥킨지가 대단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제 열심히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을 세계에 홍보하는 사람이 되었고, 강복 이후에 한국 정부 맥킨지한테 바로 외국인 독립운동가라고 훈장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의병들이 전 세계에 외교관을 대신해서 우리 목소리를 외신기자 맥킨지한테 전했고, 또 맥킨지는 전 세계에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했죠. 여러분들 또한 바로 이렇게 의병의 틀을 이어서 우리 한국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죠. 바로 해익특사입니다. 자, 이분은 공무원이죠. 바로 1907년에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회의가 열린 국제회의에 바로 일본의 을사늑약에, 일본의 침략에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려서 세계인들 하여금 한국을 도우라고 호소하게 만들었죠. 근데 만국 평화회의 회의에서 일본의 방해로 이분들은 입장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바로 길거리에서 또는 산 만나면서 바로 일본의 침략에 고발했죠. 비록 국제회의 안에 들어가서 말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전 세계인들한테 바로 일본의 침략 고발했죠. 자, 이들의 활동은 이렇게 외신 1면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국제회의장 들어가서 연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게 되겠죠. 자, 이들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전 세계에 우리 목소리를, 우리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힘못했습니다.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홍보 대사이자 여러분 선배님이죠. 자, 이들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볼까요?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하회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자, 저는 바로 이 헤드릭사의 말로, 의병의 말로 100년 전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린 한류스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2002년이었죠. 우리 타임지에 BTS가 표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BTS가 한류스타로서 이 표지 모델 나오는 순간에 타임지에, 원래 타임지라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는 건데 우리 한국에 젊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BTS의 이 모습 보는 순간에 바로 100년 전에 우리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렸던 바로 헤이트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헤이트사를 바로 타임지 모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지금 태어났으면 BTS 못지않게 한국의 외교관으로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 외교를 대표했을 텐데, 그래서 타임지에 등장했을 텐데 이분들은 이 시대에 못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그때 보냈죠. 저는 그래서 이분들의 뜻을 지금 이 시대에 구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의 말로 한류 스타이니까요. 동일하게 롤링스톤지라는 유명한 음악 잡지에 우리 블랙핑크 한류 스타가 등장했습니다. 표지 모델로. 저는 그때 이들과 나랑 비슷했던 우리 의병들 떠올랐습니다. 의병이 만약에 지금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롤링스톤이라는 유명한 잡지에 표지 모델 등장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 한국을 대표하지 않았을까요? 태어나 보니까 일제 침략이 임박해 오고 있고 군인은 아니지만 공무원 아니지만 싸워야 될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자기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 이런 분들이 만약 지금 태어났으면 우리 롤링스톤지에 바로 블랙핑크 못지않게 한국을 대표했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 의병도 우리 역사 한류스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의병과 획득사는 한류스타였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100년 전에는요 우리 의병의 앞에서 의병을 취재했던 맥킨지가 있었죠. 그때는 정말 한국이 정말 어려웠었고 세계인들 한국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 한류스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바로 2억 명입니다. 2억 명. 바로 전 세계 한류 팬이 2억 명이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와 같은 한류스타 때문에 전 세계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이 2억 명을 돌파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2억 명 한류 팬들에 있어서 바로 100년 전에 이 한류 팬들의 원조죠. 바로 우리 한국의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렸던 외국인입니다. 자,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분은요, 전 세계에 한국 역사 문화 알리기 위해서 미국인이지만 우리 한국을 소개하는 20권의 단행본과 304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이분은 바로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해서 일본의 제국주의로 인해서 잘못된 내용이 퍼졌을 때 항의서를 보내고 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방크처럼 해외에 많이 독도 타케시마 되어 있거나 도요가 일본에 되었을 때 열심히 항의사 보내서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100년 전에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쓴 해외 학자들한테 항의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해외 유명한 잡지에, 언론에 우리 한국 역사 문화가 찬란함을 소개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이렇게 한국에 대한 역사 문화를 담은 내용을 해외 언론사에 기고하고出版물에 책을 발행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일본의 로비로 잘못된 내용이 퍼지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전 그래서 바로 이분의 말로 오늘날 이영배 한류팬에 시초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분의 활동 내용을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로웰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외국인이지만 이렇게 한류 팬으로서 지금 이영미 한류 팬들의 위대한 선배님이시죠. 이렇게 한국의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또 전 세계에 일본 제국주의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는 부분을 고치고 확인해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이분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위대한 선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바로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퍼졌을 때 그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헌신했던 한 교사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이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은 앞으로 평생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숙명이다. 왜냐고요?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선은 반도라서 그 지리적으로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의 식민이 되는 것이 운명이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아니 반도라서 식민지라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본은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지리적 특징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가짜서 풀었습니다. 그때 지리 교사였던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도라서 식민지라고? 그럼 서구의 반도 국가였던 그리스는,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또한 반도 국가였지만 서구의 중심 문화였던 로마 문명과 또 서구 문명이 시작했던 그리스 문명을 창조했다고. 반도라서 식민지가 아니라 반도기 때문에 바로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바로 일본의 가짜뉴스에 빠져있는 전 세계인들한테 또는 그 당시 10대 젊은이들한테 이런 꿈을 알려줬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런 말 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뒤져보라. 한반도는 세계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부아시아 변방이 아니라 동부아 중심의 심장이다. 물론 수면 두 나왔지만 세계 최고 위치라고. 이렇게 바로 일본 제국주의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한반도가 바로 세계 최고 위치라고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바로 이분의 제자가 바로 누굴까요? 바로 198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바로 송기정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스승 안에 위대한 제자가 있겠죠. 바로 여러분들 한번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분의 한번 뜻을 담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밥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고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에 조선지리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 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자, 이렇게 100년 전에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을 세계에 알렸던 이름 기억하시죠? 바로 의병, 그리고 헤이그특사, 그리고 호모 알버트, 그리고 김교신,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위대 선배 바로 이대윈입니다. 이분은 바로요 평범한 투명이지만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활동의 동포였는데요. 이분은요, 아무도 이분을 정부 부처에서 외교관 대사로 임명하지 않았지만 이분 스스로가 외교관 대사로서 미국 사회에 있는 동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요, 또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외교관은 아닙니다. 대사도 아니고요. 하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외교관 대사로서 또는 한국보 대사로서 또는 관광 한국 알리는 대사로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요. 그 위대한 선배님만 볼까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분의 길을 따야 되니까요.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동포입니다. 그는 1903년 미국으로 이동한 후 1909년 2월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할을 자임한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13년부터 1918년까지 미주 지역 총회장으로 3차례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한국 통역관을 자처하며 여권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신원 보증인이자 이민 수속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애국지사 200여 명, 유학생 500여 명, 한인 여성 70여 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권이 없어 미국 입국이 거부된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대부분의 이민국 서류 도착지가 이 사람의 주소일 정도로 한인들에게 그의 도움은 컸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끄는 한인 독립운동 단체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영사관으로 인정받아 공식 정부 기관으로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인들 보호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1910년 11월 미국에서 대한수학교 설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글, 한국 역사, 지리 교육. 1915년 3월 1일 세계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해 한글 타자기로 신한민보 발행,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찾아 조판하던 방식에서 174개의 활자를 통해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혁명적인 한글 타자기 발명, 한국 알파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고 동양식 타이프 기계가 제작된 것은 이 세기의 위대한 진전. 미국 언론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구미위원부 조직에 참여해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함. 1928년 6월 17일 이 사람의 나이 50세. 자신의 삶 대부분을 미주 한인 동포를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우리 동포들은 다 평안한지요? 보고 싶어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사 역할을 한 이 사람, 이대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추천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년 전에 이렇게 한국이 가장 어려웠을 그 시절에 한국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파되지 않았을 때, 일본이 해외에 퍼뜨렸던 가짜뉴스가 사실로 홍보되어 있었을 때, 이때 우리의 위대한 이 홍보대사분들은 우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바로 의병이죠. 바로 해그특사죠. 바로 홈알버트죠. 그리고 김교신이죠. 또 미국에서 우리 동포였던 이대 선생님이시죠. 근데 오늘날 여전히 감복이 되었지만 한국에 대해서 비전 전처럼 잘못된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류가 열풍이죠. 근데 한류 열풍은요, 바로 한국 열풍이 아닙니다. 한류 열풍은요, BTS와 블랙핑크와 오징어 게임과요, K-팝, K-드라마 같은 열풍이지 우리 한국 역사와 문화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한류가 한국이 아니고 한류가 한국 역사 문화가 아닌 거죠.
이게 저한테 온 편지인데요. 바로 이 할 열풍을 타고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책을 이렇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한국 역사가 이렇게 중국의 속국 식민지라고 되어 있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또 이러는 거에 한국 역사 배울 게 뭐가 있냐고. 중국의 역사였잖아. 일본의 지배가 되었잖아.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를 검색해 보니까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볼까요? 바로 미국 교과서죠. 여기 보시면 한국은 국가 시작 때부터 중국의 식민지였고 당나라 때 중국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되었대요. 중국의 식민지가. 여러분 콜로니가 뭐죠? 식민지죠. 당나라 때 한국은 한 번 더 되었대요. 중국의 식민지가. 그리고 1910년도에 일본이 협정했대요.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식민지가 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일본이 한국 지배하기 전에 한국은 처음부터 식민지였었고 당나라 때 한 번 더 식민지였다는 얘기죠. 잘못된 내용이죠.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뿌렸던 가짜뉴스가 지금도 이렇게 해외 교과서에 퍼져 있는 거죠. 옥스퍼드 교과서죠. 고대 한국이 다 중국어였대요. 고구려백제 신라기가 다 중국어라고 퍼져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유명한 정보기관에서 한국은 끊임없이 정복당한 역사였고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1910년도 일본 지배가 되었다라는 이렇게 말도 안 내용이 정보 웹사이트에 실렸게 되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류가 열풍이지만 이렇게 한국 역사 문화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고 이렇게 틀린 내용이 널리 퍼져 있죠. 특히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동해가 일본이라고 바꿨는데 그 내용이 강복된 지금도 여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호주에서 유학 중인 학생인데요. 바로 시험 문제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무엇인가 초제가 되었고 정답이 일본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해를 항의하니까 교과서가 일본어라고 그 항의를 무시했다는 얘기죠. 이거 볼까요? 미국 교과서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무엇이라고 초제하고 있고 정답을 일본어하고 있죠. 이렇게 호주 교과서가 있고 이렇게 해외 교과서에서는요. 바로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썼던 그 내용처럼 한국이 외침과 침략으로만 나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1세기 바로 다시 의병이 필요하고 다시 우리가 한국을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활동했던 방크 선배를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활동했던 선배님들인데요. 이렇게 미국 하버드 유명한 교재에서 하버드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하버드에서 기업 CEO들이나 기업 임직원들이 공부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교과서에서 한국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이 내용을 바로 방크 청년이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독도가 표기되고 우리 역사가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복을 중국의 한푸라고 왜곡해서 홍보가 있었을 때 해외 유명 화전에서 한복이 소개 안 되고 있었어요. 만약 이를 방치했으면 중국이 소개하는 것처럼 한복이 중국 한복이라고 한푸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방크 청년이 바로 이렇게 콜린스라는 사전 사이트에 한복을 소개를 해서 한복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또 브리테니 옥스퍼드라는 유명한 출판사에 또 방크 청년이 건의를 해서 이렇게 중국이 한복을 명나라 중국이 한푸라고 하기 전에 먼저 소개를 해서 이렇게 한복이 등재되었습니다. 또 학생이 브리테니크라는 출판사에 우리 부족회사 직지에 대한 틀린 부분을 고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중학생 방크 회원이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알렸고요. 또 출판사에 대학생 방크 회원이 우리 한국 홍보했습니다. 또 김치에 대한 틀린 내용을 방크 회원이 건의해서 시정을 했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방크 청년들이 해외 유명한 교과서와 외신에 동해를 지키고 동해를 바로 알리고 그리고 독도를 지키고 수많은 사이트를 시정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100년 전에 우리 의병의 목소리를 기록했다 맥킨처럼 오늘날의 방크 회원들과 교류하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방크에서 활동하면서 영문 사이트를 만들어서 미국 교과서에 틀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더 나아가서 올바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방크 외국인 청년이 인도네시아 사이트에서 독도가 잘못된 내용을 발견을 해서 그 내용을 시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방크 청년이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국을 소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교과서에 틀린 내용을 발견하고 시정하고 더 나아가서 올바른 한국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받을 텐데 이렇게 한국을 소개한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서 한 300가지를 만들어서 한 200만 부 이상을 전 세계에 배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외에 있는 초중고 학교에 이렇게 교과서의 틀린 내용에 대해서 항의뿐만 아니라 바로 올바른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내서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받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 알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결과로 이렇게 해외 유명한 교과서에서 우리의 편지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표기 동해로 시정을 했고요. 또 틀린 역사 내용을 고쳤죠.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방크 활동 덕분에 해외 유명한 교과서에 틀린 내용이 시정이 되었다고, 그리고 방크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최후의 승자는 한국인들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캐나다 유명한 정보기관 사이트에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우리가 건의해서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바꿨죠. 이렇게 클로니, 컨퀘스트, 도미네이트, 정복과 식민지 역사를 뷰티풀, 롱, 리치하고 라고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로,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로 이렇게 바꾸었죠. 이렇게 활동했던 건 전부 다 여러분 선배와 같은 방크 승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린 방크가 이제는 우리나라 관광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바로 제1기 글로벌 한국관광 홍보대사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함께 그 첫 번째로 바로 강원도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류가 바로 한국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한류는 BTS와 블랙핑크와 같은 K-팝 대중문화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문화 한류 활동을 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바로 그럴 때 관광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리는데 크 기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100년 전에 독립농가의 뜻을 계승해서, 의병의 뜻을 계승해서, 호멀버 뜻을 계승해서, 김교신의 뜻을 계승해서 전 세계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글로벌 대한민국 관광부 대사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바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